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러세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예. 뭐 인재 영입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어제 그 김태흠 의원이 쇄신 요구를 했고 오늘 또 유민봉 의원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지 특히 황교안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황교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반복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허. 저는 총선까지는 예. 대통령 후보는 그 다음 일이고 예. 황교안 대표 리더십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어허. 이렇게 봅니다. 총선까지는 네. 황교안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근데 총선까지 돌파를 한다면 공천권을 황교안 대표가 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그 당내 입지는 더 강화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내 입지가 강화되더라도 예. 총선 결과를 물론 국민이 그거에 어떻게 따라 보느냐. 다르겠죠. 그래서 또 희망사항이 네. 황교안 같은 분이 한국당을 이끌어야 우리 진보 세력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저는 대기도 기도드립니다. 황교안 대표 어제 김태흠 의원이 주장한 것 중에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솔선수범을 하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비례로 국회 입성하는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던데 황교안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저는 김태흠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네, 황교안 대표의 목표는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 난관을 있겠지만은 저는 비례대표로 간다. 이렇게 지역구 봅니다. 출마는 안 하고. 예, 지역구 출마는 위험해서 안 합니다. 만약에 지역구 출마를 해서 던지는 그런 배짱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창원에서 나갔죠. 그래도 제1야당의 그 대표인데 그리고 지역구에 나가서 만약에 그 당선이 된다면 또 그만큼 거꾸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탄력을 받게 되지만은 예. 당선된다는 보증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험지로 나가라.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보증은 없고 그리고 목표가 대권이기 때문에 예. 전체 선거를 아울러야 된다 음흠. 하는 명분으로 비례대표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전망을 네. 하시고 그러면 험지에 아니 출마하는 그러니까 것은 지역구로 출마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배짱을 가졌다고 하면은 지난번 창원 성산에서 출마했죠. 오히려 그때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때 원룸 얻어서 자기 부인하고 내려갔지만은 예. 치고 올라왔잖아요. 예. 고성은 이기고. 예. 그러면 험지 출마라는 일각의 요구는 황교안 흔들기로 그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당의 진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또 그분들도 예. 황교안 대표의 당내 파워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은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은 공고하다고 평가하세요?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당내에서 네.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또 있어야 건강한 정당이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이해찬 대표는 처음부터 본래 리더십이 장악하는 데는 추종을 불허하는 분입니다. 예. 만약에 다른 분이 예. 당 대표에 있으면은 지금 현재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있었겠어요. 이것 보면은 이해찬 대표는 장악력만은 예. 분명하다. 그러면 12월 10일 일단 예정일이 12월 10일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선대위를 조기 발족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해찬 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거의 공천 기획단과 예.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 네. 하니까는 당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예. 이해찬 리더십인 겁니다. 어허.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이 공천기획단도 준비 없이 자기들 파, 예. 박근혜 파 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감동을 못 주고 있고 당내에서 오히려 불평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해찬 네.
대표의 총선 기획단은 어떻게 됐든 뭐 불만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거에 수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조국 사태를 그렇게 떠들던 것을 일거에 국면 전환을 시켜가지고 총선 분위기로 확 끌고 가버리는 네. 이게 정치적 리더십인 겁니다. 그 우리 그 무릎탁도사께서는 정치 구단이시니까 그러면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정치 단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단 주시겠습니까? 두 분 다 저보다 훌륭하지만은 네. 그래도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 쉽게 보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3대 대통령을 핵심에서 당선시켰고 3대 대통령 정권에서 네. 핵심에서 일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해찬 대표는 9단쯤 그러니까 주시는 겁니까? 아, 그분은 뭐 훨씬 저보다 높죠. 황교안 대표는 거기는 뭐 왜 말꼬리가 그럴까요? 약해지시는 거죠. 남태 대표 낫다가 하면 안 되지만은 네. 말 안 하면 훨씬 국민들이 알아듣겠죠. 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 이야기한 게 지금 뒤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3+3, 그러니까 팩트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3명하고 이제 실무의원 3명이 꾸린 테이블 이거 가동 안 할 수도 있다. 사과 안 하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참 강기정 수석은 제가 특별히 네. 우리 광주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예. 정치인이다. 예. 한번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참 좋은 친구인데 그 버럭 그 성격을 못 참아가지고 네. 이번에 큰 실수를 했는데 아.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은 예. 야단을 치시든 경고를 하시든 어떤 조치가 있겠죠. 대통령이 조치를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노영민 실장도 이제 버럭 화를 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예. 그러한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예. 그렇게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하면은 대통령이 국민을 얕보는 거예요. 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입법부를 얕보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들은 대통령의 얼굴이고 입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됐든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민주당이 무능하다. 이렇게 왜요? 생각합니다. 왜요? 만약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도에 넘는 발언을 하면은 민주당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그 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이제 운영위원들이 그렇죠. 그렇게 예. 해가지고 예. 이 싸움을 예.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이끌어야지 예. 왜 한국당과 비서실로 하게끔 방조하느냐 이거죠. 아하.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국민들은 싸우지 마라. 물론 하지만은 그러나 국회는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여야가 싸워야지 왜 대통령 비서실을 싸우게끔 방치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이 무한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걸 종합을 하면 그래서 강기정 수석이 운영이 끝나고 유감 표명하지 않았냐. 뭐 근데 그 정도면 됐는데 왜 또 그렇다고 3+3 회담 뭐 그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왜 물론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한국당은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네. 그런 그 무슨 전염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 강기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상습적으로 국회를 버리고 예. 광화문으로 나가고 또 뭘 하다가 상임위 보이콧하고 국회 보이콧하고 그 보이콧 비용 때문에 네. 강기정은 오히려 역풍이 한국당으로 불어서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자충수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자충수를 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현재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해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이콧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국회를 열면서 네네.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하면은 더 약발이 먹히지만은 네. 그 자꾸 아무튼 한국당은 이상해요. 그 어떻게 하면은 국회 보이콧하고 광화문으로 나가겠다. 예. 아주 광화문 당으로 당명을 바꾸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그 가름하고 이걸 좀 여쭤볼게요. 문희상 의장이 일본 갔잖아요. 네. 일본 가서 그 이제 한일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1+1+1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에다가 한일 그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서 기금 만들어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제 그 주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물론 진전된 아니고 건설적이지만은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끝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익은 1.5건 0.5건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일본 기업은 한 푼도 낼 수 없다 이거죠. 그런 거죠.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부인하고 일본에서는 거부했지만은 플러스 알파가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서 11분간 회담을 했지만은 네. 우리는 긍정적 발표를 했으나 일본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진전을 시키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돌파구가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다고 보세요? 만들어내야죠. 그것이 외교이고 예.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 지금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한미일 그 정보 수장이 비밀리에 만났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기서도 이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한일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 다녀왔다. 예. 얼마든지 다녀와야죠. 자꾸 가고 한미일 정보수장들이 늘 얘기하는 것은 안보를 위해서나 한미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논의를 했겠지만 네. 이 지소미아는 화이트리스트와 함께 일본이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패키지 딜을 아마 하는데 그렇죠. 즉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를 그렇죠. 우리는 지소미아를 그렇죠.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특히 미국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스티렐 차관보 같은 분은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패키지로 잘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누가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그럼 상응 조치로 그 다음에 내놓는 이런 선언은 이건 안 되고 사실 그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은 예. 이건 그냥 패키지로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패키지로 가야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 스티렐 차관보가 와서 지소미아를 또 강하게 압박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압박하죠. 그래요? 물론 그 스티렐 차관보는 처음부터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돼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지소미아 정식으로 발효되는 그날부터 그날이 오기 전에 풀어보려고 하는 한미일의 공동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딱 스티렐이 한국에 오는 시점에 맞춰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대표가 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렇죠.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돈에 손해 보는 나라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실무급 회담도 네. 우리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은 필연코 경제협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돈 내는 것은 아니에요. 어허.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돈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캐도 경험에서도 그랬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은 돈에 대해서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무서워요. 본래 부자가 무서운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면 지금 스티렐 오고 이러면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이 이중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방위비 분담은 더 압박이 강할 겁니다. 더 세게. 예. 아이고, 그러네요. 참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번에 그 정의용 네. 안보실장과 정경두 장관,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ICBM 예, 발사에 대해서 뭐 이동식이냐, 그렇죠. 뭐 고착형이냐 그런데 두 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예. 제가 그게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다른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던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ILBM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이동식
텔 그 차에서 발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ICBM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었기 때문에 차에다 즉 텔에다 싣고 가서 내려가지고 고착해서 그렇죠. 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왜 아직까지 ICBM은 텔에서 발사 못하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액체를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식으로 그런데 가면 고체로 가야 되는데. 고체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SLBM 발사는 고체로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프랑스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기술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다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빨리 북미 실무회담하고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걸로 가야지 맞나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